1985년 8월 12일 오후 6시 57분경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하여 오사카로 향하던 일본 항공소속 보잉 747 여객기가 도쿄에서 100km 떨어진 군마현 부근의 타카마가하라산 능선으로 추락, 탑승 인원 524명 가운데 520명이 숨지는 단일 항공기 사고로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항공 사고로 기록됩니다. 사고 당일 일본 항공 JAL 123편은 하네다를 출발한 후 예정대로 비행하고 있었으나 이륙한 지 12분이 지난 18시 24분에 고도 24,000피트, 약 7,315m 상공에 도달한 직후 큰 폭발음이 들려옵니다. 후쿠다 히로시 항공기관사의 계기판엔 R5, 즉 오른쪽 5번째 도어의 경고등이 점등, 항공기관사는 도어가 떨어져 나갔다고 판단하고 조종사에게 알렸고 경고 50초 후에 조종사는 긴급사태, 이머전시, 비상스콕 7700을 발신. 사고 직후 비행기가 상하로 요동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기장은 긴급 강화를 시도하면서 도쿄 국제공항으로 해양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도쿄 컨트롤에서는 나고야 공항까지 직선 방향으로 72마일, 약 120km 정도 떨어져 나고야에 비상 착륙이 가능한지 물어봤지만 기장은 하네다에 착륙해야 한다고 답을 합니다. 아마도 하네다의 활주로가 나고야보다 더 길어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날아간 것은 R5 도어가 아닌 벨크 헤드와 수지 꼬리날개였고 설상가상으로 유압계통까지 같이 파괴되어 조종타면을 움직이는 유압액이 새어버려 조종불능. 물론 항공기의 유압계통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다중계통으로 구성하여 보잉 747의 유압계통 역시 4개 패널로 구성하지만 일본 항공 123편은 불행하게도 꼬리날개가 파괴되면서 유압장치 파이프 4개가 전부 찢겨져 나가버렸습니다. 조종불능에 빠진 직후 조종사들의 플랫과 엔진 4개 출력을 조정하여 어떻게든 기체를 제어하려고 안간힘을 다했지만 가하한 직후 기체의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조종사는 결국 관제소에 조종 불능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후 기체는 약 30분 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고 몇몇 승객들은 죽음을 감지하고 유서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다급한 상황을 듣고 있던 주일미군 요코타 기지는 일본 항공 123편이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비운 채 구급차와 소방차들까지 비상대기시켜놓고 도움을 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상태. 일본 항공 123편은 엔진 출력을 이용해 우선회를 계속하며 요코타 기지에 착륙하려 시도했으나 불어온 남서풍에 의해 혼슈 내륙의 산악지대 방향으로 좌선회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항공기관사의 제안으로 고도를 낮추려 랜딩 기어를 내렸으나 기체는 한 바퀴를 선회하며 되려 필요 이상으로 고도가 낮아지고 실속 상태만 간신히 막으며 계속해서 기수가 오르내리는 가운데 방향 조절은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비행기는 항로를 이탈해 하네다와 요코타의 정반대인 북서쪽으로 날아갔고 최초 이상 발생 시간으로부터 약 30분 뒤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승무원들이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체는 양력을 완전히 잃고 보잉 747기의 뱅크가 한계를 한참 넘어서 오른쪽으로 쏠려 급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좌측 플랩은 끝까지 전개되어 양력이 크게 발생한 반면 우측 플랩은 중간에 고착되어 움직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좌우 양력이 불균형해진 것을 조종사들이 인지하고 급하게 다시 플랩을 넣으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태. 6시 56분경 뒤늦게 기체가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오른쪽 주 날개가 지면과 충돌. 동시에 기체의 일부분이 뜯겨져 나가면서 기체 후부가 분리되었습니다. 일본 항공 123편의 메인 동체부는 타카마가하라산 경사면에 충돌한 후 그대로 폭발하게 됩니다. 추락 이후에도 요코타 기지는 계속해서 요코타의 활주로는 비어있으며 123편에게 언제든 착륙할 수 있다며 무전을 시도했지만 응답은 없었고 도쿄 컨트롤도 레이더에서 일본 항공 123편이 사라지자 다급히 요코타 접근 관제소에 교신하며 무전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자 구조대와 자위대에 구조 요청을 했고 요코타 기지도 긴급 경보를 발령. 기지에 주둔한 미 공군과 미 해병대 헬기를 이용해 수색을 시작. 늦어진 구조작업이 늦어지고 생존자가 적어진 원인 중 하나는 추락 지점이 군마현의 남서부 최고 해발고도 2017m의 쿠모토리산 중턱이어서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것. 현재는 사고 난 정서에 등산로 등이 잘 마련되어 있지만 참사 당시에는 너무 험준하고 넓은 산악지대 정중앙이어서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조차 근처에 없었고 접근하거나 생존자를 후송하기 불리한 조건. 추락 후 무려 14시간이 지나서야 구조가 시작. 추락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추락한 기체가 2차 폭발을 일으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추락 현장에서 아직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잔해 속에서 죽어가던 희생자들의 비명소리가 밤새 지속되었고 하지만
구조 활동이 시작되는 다음날 오전 9시가 되기 전 승객 상당수는 추운 밤을 견디지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숨을 거두게 되며 사고 수습 이후에 부검 과정에서 기체 후미의 탑승객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추락 이후 사망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당시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추락 직후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많았고 자위대 헬기 소리가 들려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늑장 구조 작업을 결정한 원인이 자위대 헬기 조종사가 생존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해 보고 후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일본 항공기 123편 생존자는 승무원을 포함해 총 4명, 여기에 생존자 오치아 유미 승무원은 사고 당시 비번 승무원으로 일반 승객으로 탑승하여 자기 담당 비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승무원들을 도와 승객을 구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승무원들이 처절하게 노력하는 동안 승객들은 비행기 구석구석에 유언을 새기고 사진을 찍어 남겨두었습니다. 카와구치 히로츠구, 향년 52세, 시체 겉옷의 안주머니에 있는 메모장이 7페이지에 걸쳐 쓰여진 유서. 당시 대학원 재학 중이던 장녀 마리코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학업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탓에 닷새가 지나서야 현장에 가서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확인한 후 수첩을 가져왔다고 증언합니다. 사망자 중 일본 유명인들도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명 대학 교수부터 현역 바이올리니스트, 아시아 최초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한 가수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여배우까지, 여기에 한국인, 한국계 외국인 희생자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인 희생자는 총 3명. 일본 항공 113편의 사고 원인 또한 밝혀졌습니다. 추락한 항공기는 사고 7년 전인 1978년 6월 2일 오사카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테일 스트라이크 후미가 파손되어 제작사인 보잉의 정비를 의뢰한 기체였고 비행기의 기압을 유지하는 벌크 헤드가 파손되어 일본 항공에서 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보잉의 정비 총 담당자는 수리하면서 규정에 적혀있지도 않은 보강판을 2개로 절단하여 고정한다는 이상한 수리법으로 인해 리벳 2줄과 리벳 1줄이 박힌 이중 철판 2개로 고정. 이렇게 되면 실런트 한 줄만으로 압력을 지탱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서 비행 주기가 많았던 123편 항공기는 압력으로 인해 조금씩 균열이 생겨 벌크 헤드가 터져나가자 비행기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수직 꼬리날개와 함께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 수리가 끝나고 나서도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지만 이미 사고기는 잘못된 수리로 리벳의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도 일본 항공 점검자들은 마지막까지 이 균열을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 측은 사고 원인 조사 후 보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했으나 기각당했고 일본 항공은 피해자 유족 측에게 총 7억 8천만 엔을 조의금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회장은 퇴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기장과 일본 항공 측의 정비 담당자 엔지니어인 타지마는 보잉에서 수리해온 기체를 검사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고 이후 일본 항공은 조종사를 모아 유압과 꼬리날개 세로 방향의 안전기능을 전부 상실한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상황으로 훈련했지만 단 한 명도 비행기를 무사히 착륙시키는 조종사는 없었고 123편 기장 타카하마와 부기장 사사키가 버텼던 32분까지도 버티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조금만 더 빠른 구조가 이루어졌더라면 좀 더 많은 생존자가 있었을 텐데 왜 정부는 섣부른 판단으로 모두가 희생되었을 거라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사고 후 2시간 만에 미 공군이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구조 또한 일본 정부가 거절하고 사고 현장에서 철수 요청. 이로 인해 일본 사회에서는 추측성 보도와 온갖 살을 붙여 재생된 음모론들이 기승을 부렸다고 합니다.